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회전운동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전운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워왔던 손운동 있잖아요.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대칭관계가 있어요. 그 대칭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회전운동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회전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운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회전운동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손운동하고 회전운동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간단해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칠판주기계가 있어요. 이 칠판주기계를 이렇게 밀어보면 돼요. 밀어보면,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에 다른 물체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에 칠판주기계가 있는데, 칠판주기계를 이렇게 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에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이 칠판 지우개 안에 있는 모든 입자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손운동 또는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원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반을 강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강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얘는 물체예요. 물체. 강체라고 하는 물체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진동이나 열적 현상이나 이런 외부 요건에 따라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물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반을 강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고정된 회전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회전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회전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운동을 구별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이 물체로 해볼까요? 손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자가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운동을 우리가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손운동과 회전운동을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고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사고실험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사고실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사고실험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어떤 사고실험이냐면,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여기는 선운동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선운동. 그리고 이 선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은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운동을 영어로는 리너리 모션이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가 선운동, 그리고 한자로 쓰게 되면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떤 식 사고실험을 할 거냐면, 우리의 지금 주제거리인 회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운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테이션 모션이라고 해요. 로테이션 모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회전운동에 첨자를 붙일 때, 저는 이렇게 참고로 보게 되면은, 여기 참고예요. 참고로 붙게 되면은 회전운동에는 R자를 이렇게 붙여서 로테이션 모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자로 기호를 표시해서 여러분들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고실험 모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조금 아까 칠판주기계를 민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1차원으로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힘을 가해서 밀었어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이만큼 이렇게 이동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인 관찰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좌표축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좌표축으로 바꾸고, 그리고 유물체까지의 위치를 우리가 초기 위치라고 할 거고, 여기까지의 위치를 우리가 나중 위치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던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여기 축을 조금 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벡터로 그리게 되면은 이만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를 우리가 X축의 초기 위치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 위치까지 이만큼 길이를 여기에 X축의 나중 위치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선운동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관심은 위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변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위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만큼 길이, 그리고 또 하나 요만큼 길이에서 우리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는 변위예요. 변위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주고 X로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는 관찰자가 지금 이 물체를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떤 거였었어요? 조금 아까 고정톤 회전축을 중심으로 강체라고 하는 물체를 돌렸죠? 그걸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강체라고 하는 원반이 있었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에 좌표축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 임의의 위치에 거기에 입자로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런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입자의 위치를 끝단에다 그릴게요. 여기가 촉의 위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촉이 돌아간 각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입자가 이만큼 돌아갔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우리가 세타의 각도의 나중 각도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지금 돌아간 각도를 이만큼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그림이 오버랩돼서 여기를 지워서 새로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가 나중 각도예요. 이만큼 돌아간 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쪽에서 변위를 논했듯이 변위는 어떻게 논하면 되겠어요? 변위는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 변위는 지금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만큼 움직인 거. 여기를 우리가 델타 세타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이나 여기를 각변이라고 하는데 각변이는 벡터예요. 그러면 방향성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 운동일 때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고려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좌표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이에요. 1사, 2사, 3사, 4사분면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반시계 방향. 그리고 또 하나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방향을 다시 말해서 클락와이즈라고 하는 이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그러면 저쪽 선운동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운동일 때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 1차원으로 봤을 때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 플러스죠.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Y축으로 봤을 때도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이 플러스고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까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고려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델타 세타라고 하는 각변위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걸 논했어요? 그렇죠. 변위 속도, 가속도를 논했어요. 그렇잖아요. 직선 운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쓸까요? 우리는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 직선 운동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무엇을 정의를 했냐면 먼저 변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쪽 선운동 쪽을 검은 색깔로 쓸게요. 여기에서 먼저 변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변위라고 하는 거는 요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의 나중 위치에서 X의 초기 위치를 이렇게 빼준 거를 변위라고 해서 델타 X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쪽 회전운동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전운동은 이쪽에서 선운동에서 나왔던 용어에 각이라고 하는 앵귤러라고 하는 각도라고 하는 개념만 포함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빨간 색깔로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각변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각변위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세타의 각도의 나중 각도에서 이렇게 초기 각도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잠깐 이렇게 지워줄게요. 여기를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 각도에서 초기 각도를 빼준 게 이게 각변위라고 해서 쓰면은 여기를 델타 이렇게 세타로 써주면 이게 각변위의 정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들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무엇을 구했어요? 이 변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어요?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상의 변화했었어요. 그러니까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리니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었었고 기호는 V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도 관찰자를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여기를 옮기지 말고 관찰자를 여기를 그 밑으로 다시 써야 돼서 다시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관찰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됐을 테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는 변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똑같이 속도는 속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각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정의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너 각도 얼마나 돌아갔니?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쪽은 기호가 우리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쪽은 그리스 문자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각도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어떤 걸 정의를 했냐면, 속도를 정의를 한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죠.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얼마나 바뀌었니? 이렇게 질문하면 가속도에 대한 정의였었어요. 그리고 기호는 엑셀레레이션에서 따와서 A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쪽도 똑같겠죠? 이쪽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각속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여기에는 각속도의 변화량이겠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는 기호를 이쪽을 A로 썼는데 여기는 알파로 쓰면 돼요. 알파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게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회전운동일 때 각변이 각속도, 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따라와 봐요. 다들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 묘한 대칭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손운동 쪽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가속도를 각가속도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속도를 여기에 있는 오메가로 바꿔주면 돼요. 각속도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변이 공간상의 길이, 이동한 길이를 이것처럼 이렇게 돌아간 각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운동학 방정식이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등속도일 때요. 등속도의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었는데, 예를 하나만 들면은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어떤 식이 있었었냐면, x의 나중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다 증명 안 할게요. x의 나중 위치라고 하는 거는 x의 초기 위치에다가,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여기에 v의 초기의 속도가 이렇게 있고, 시간이 있고, 플러스 2분의 1 a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식을 우리가 이렇게 회전운동에 대해서 변화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x를 세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 각도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초기 각도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v는 뭐로 바꿔주면 돼요? 각속도 오메가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각속도가 될 테고, 시간은 그대로 시간일 테고, 그리고 2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돼요. 알파로 이렇게 바꿔주고, 시간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선운동은 이쪽에서는 선운동이었었어요. 선자를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이쪽은 회전운동이에요. 회전운동일 때로 이렇게 운동학적 방정식을 모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똑같아요. 나머지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써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선운동일 때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걸 구했고, 여기를 이용을 해서 선운동일 때 운동학적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 운동학적 방정식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속도는 알파로, 그리고 속도는 각가속도 오메가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변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는 각변이 델타 세타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떤 거를 공부를 했냐면,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힘과 운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힘과 운동에서 제일 중요했던 식이 뭐예요? 그쵸? 어떤 거냐면,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여기가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F 이퀄 MA라고 하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회전운동일 때도 이쪽에서 F 이퀄 MA와 같은 똑같은 힘이 하나 나와요. 얘는 물론 정확한 힘은 아니고 토크라고 해서 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돌림 힘. 그리고 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를 원어로 쓰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토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F로 썼는데 이쪽 토크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타우로 써주면 돼요. 타우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여기 가속도부터 먼저 할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위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식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파로,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파로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있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걸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뉴턴의 2법칙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들 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탁구공하고 볼링공을 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같은 힘일 때 탁구공은 가속받기가 쉬울 거예요. 볼링공은 질량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실제는 여기를 우리가 관성 질량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질량은 질량인데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M이라고 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오겠죠. 여기가 같은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 증명 없이 쓸게요. 같은 개념이 질량과 같은 개념을 우리가 여기를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관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회전관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성 모멘트예요. 여기가 관성 모멘트라고 이렇게 다시 써줄게요. 모멘트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돌림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뭐로 쓸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I로 써요. 그러면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회전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뜻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량은 이렇게 I자를 써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전 운동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이만큼씩 토크 타우는 I 알파라고 하는 이게 뉴턴의 2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F 이퀄 MA는 선운동에서의 뉴턴의 2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토크 타우라고 하는 게 I 알파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회전 운동일 때 뉴턴의 2법칙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바로 그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여기는 토크 타우는 I 알파라고 하는 이 식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운동일 때도 F 이퀄 MA를 이용해서 문제를 운동만져식을 기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타우는 I 알파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운동만져식을 기술해 나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하학적 정의가 있어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돌림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돌림힘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 돌림힘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토크예요. 토크고 기호르는 타우로 써요. 여기는 타우예요. 타우. T가 아니라 타우예요. 근데 이 돌림힘은 하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 실험 모델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칠판면에 육각형으로 나사가 꽂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나사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나사를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패너라고 하는 몽키 스패너 같은 그 공구를 알죠? 또는 렌즈라고 하는 공구를 알죠? 그 공구를 가지고 얘를 잡아 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나사가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얘 나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사를 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물린 거예요. 그림이 잘 이해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또는 렌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기를 고정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사는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당기게 되면은 이 나사는 안쪽으로 조여서 박히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식 개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개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를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힘을 가해지는 여기가 작용점이라고 봐요. 작용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얘는 여기 힘을 가하게 되면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할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이 나사의 가운데점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이에요. 축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거는 회전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호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그림으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 이렇게 벡터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R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직각 방향으로 믿는 게 힘이 제일 크게 받을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일반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임의의 방향으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힘의 방향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힘이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분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축을 잡게 되면은 축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하나를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힘 F라고 하는 거를 두 개의 벡터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점을 중심으로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접선 방향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F의 T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얘가 접선 방향이에요.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지름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요 벡터를 뭐라고 쓸 거냐면 F 써놓고 나서 여기를 라디얼 방향이라고 해서 지름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름 방향으로는 힘을 가하면 여기 있는 나사가 빠지거나 안쪽으로 박힐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이 지름 방향으로는 아무런 나사가 돌아가는데 역할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름 방향은 힘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나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접선 방향의 요 힘이에요. 얘는 영향을 줘요. 나사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파이면 이쪽이 억각으로 파이고 그러면 요 벡터는 여기 F에 얼마큼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사인 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크기를 쓰라라고 한다면 여기는 힘 F에 사인 파이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사인자예요. 사인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돌림힘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림힘에 대한 기하학적 정의를 실제적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를 정의라고 이렇게 쓸게요. 정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팔의 힘이에요. 팔에다가 힘을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림힘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외적으로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외적으로 벡터 프로덕트로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꼴인 거예요. 그러면 요 꼴은 정의가 됐고 나머지 값으로 여기를 스칼라 값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토크의 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팔의 힘인데 그러니까 팔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 그은 벡터예요. 그리고 힘은 지금 임의의 방향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치워주면 토크의 정의가 돼요. 기하학적 정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토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RF에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힘은 F에 사인 파이로 썼기 때문에 각도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인 파이로 이렇게 또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크기가 아니라 이만큼은 크기예요. 크기예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벡터로 쓰고 싶으면 여기를 벡터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벡터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쪽 방향이겠죠. 여기를 이렇게 벡터를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방향을 뜻해요. 방향을 뜻하면 크기에다가 방향을 곱한 거기 때문에 벡터적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림힘까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림힘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 돌림힘의 또 다른 정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하학적
대략적인 모델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힘과 운동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주제거리를 뭐로 바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제를 어떤 걸 했냐면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일과 에너지라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정의를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쪽을 일반화시켜서 거리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미소 길이 벡터를 바꾸고, 힘은 원래 벡터였고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곱해주고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로 곱해주고 이렇게 다 전체를 적분해주면 일의 정의가 됐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회전운동 쪽에서도 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회전운동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는 W를 쓴 다음에 회전운동이 아까도 말했지만 R자 첨자를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R을 붙여서 구별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적분기호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힘은 뭐로 바꿔주면 돼요? 토크 타우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크 타우로 이렇게 바꿔주고, 타우도 조금 아까 여기서 봤듯이 벡터예요. 그리고 점곱이 있어요. 점곱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공간상의 거리예요. 그럼 얘는 뭐로 바꿔주면 돼요?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도를 잘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벡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벡터 표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벡터인 이유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다음과 같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손운동일 때 일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운동일 때 일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아, 여기는 기호를 이렇게 쓰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우리가 땡땡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더 낫겠네요. 안 그러면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맞죠?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덜 헷갈리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얘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했는데, 여기다 한번 쓸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 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놓고 나서 선운동 에너지예요. 선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K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회전운동 에너지일 때도 회전운동일 때도 회전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운동 에너지. 에너지를 이렇게 가질 텐데, 이것도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기호를 여기를 이렇게 K로 쓸 거예요. 그리고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모션이기 때문에 R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분의 1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질량은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관성 질량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인 회전 관성으로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I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는 이 I, 그리고 나서 속도는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회전 운동일 때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회전 운동일 때 운동 에너지 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해봐야 돼요. 정말로 지금 저는 지금 여기를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선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곧바로 회전운동으로 바꿨는데,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증명을 여기쯤에다 할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여기가 일단은 운동 에너지부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에서 회전운동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선운동 에너지라고 쓸게요. 선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회전운동 에너지를 유도할 거예요.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쪽에 선운동이 있고 이쪽에 회전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여기쯤에다 쓸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선하고 회전이라고 쓸게요. 회전운동 사이에, 요 둘 사이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틀림없이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에는 묘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가 이렇게 놓고 이쪽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만큼 길이 여기를 일반적으로 S로 놓잖아요. 이 S라고 하는 이 길이는 세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지름만 이렇게 곱해줬으면 됐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만큼 S가 여기 현우의 길이에요. 그 S는 R 세타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관계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곡선 운동에서 이동한 거리 S라고 하는 거는 세타하고 관계가 있는데 세타하고 관계가 있는데 R이라고 하는 반지름만 이렇게 곱해줬으면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뭐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처럼 속도, 가속도를 증명할 수가 있겠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색깔을 파란 색깔로 써줄게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쪽 회전운동을 붉은 색깔로 써서 헷갈릴까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동한 거리 S라고 하는 거는 여기 돌아간 현우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세타하고 R만큼 여기 길이만 곱해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아까 논리대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속도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기호는 우리가 V라고 하는 거를 쓸 테고 그렇죠? 속도의 정의는 V로 이렇게 쓸 테고 이거는 조금 아까 여기서 논했듯이 선운동에서 논했듯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간 길이가 현우의 길이가 S이기 때문에 S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있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있고 R 세타꼴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사고실험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R과 세타가 어떻게 바뀌나를 봐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지름 길이라고 하는 R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건 세타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던가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반지름은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율로 각도에 대한 변화율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요만큼 여기 정의가 뭐예요? 이 정의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각도 얼마나 돌아갔니? 라고 하는 정의는 바로 여기에서 정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각속도 오메가의 정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R 오메가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걸 정의할 수가 있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었었어요. 그러면 속도 어디 있어요? 여기서 구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속도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R 오메가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했던 논리하고 똑같이 반지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율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각속도의 변화율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뭐로 쓸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각속력 얼마나 바뀌었니? 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 각가속도 알파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R, 알파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결과를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선운동하고 회전운동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R이라고 하는 반지름만 이렇게 곱하면은 그러면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가 서로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속도를 가지고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야구 배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야구 배트가 없으니까 이 자루 갈게요. 또는 여러분들이 골프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선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입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점을 세 간대만 이렇게 찍을게요. 여러분들 쪽에서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세 간대를 찍었어요. 그랬을 때 선운동에서 선운동일 때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선운동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값이. 하지만 여기에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고정된 회전축을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봐요. 얘를 중심으로 얘가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속도는 선속도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을지 몰라도 회전운동일 때 각속도나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고정된 회전축으로부터 분포하는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점 여기보다는 같은 각도를 돌아가더라도 여기보다는 멀리 있는 이 점이
각속도나 가속도가 더 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여기가 이해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걸 다시 이쪽 가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쪽을 델타 S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R만 이렇게 곱하면은 두 개가 같아져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R만 곱하면 돼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쪽도 이렇게 놓고 나서 R만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하고, 그리고 회전운동일 때 각변이 각가속도, 그리고 각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선운동 에너지, 여기서 썼던 여기를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선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었냐면, 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꼴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어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정의에서 보면은 얘는 입자로 처리를 한 거였었어요. 입자로.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체는 입자가 아니라 뭐냐면 강체예요. 강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사고 실험 모델을 이렇게 하나를 정하면, 실험을 모델을 이렇게 정하면,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얘는 강체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회전하고 있는 얘는 강체인 거예요. 강체인 거예요. 강체는 입자가 여러 개가 모여있는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임의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얘가 회전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축이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고정된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는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입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의 입자, 얘를 이렇게 m의 i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거리를 r로 이렇게 잡고, 입자의 이름이 m의 i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i로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임의의 입자를 그냥 m으로 써서 입자처럼 취급하고 이 문제를 풀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이 있고, 질량은 그냥 m으로 쓸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V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찾았던 이 관계에 의해서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에는 거리 R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게 여기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저쪽에 있는 식에서 R 오메가에, 그리고 이 전체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2분의 1 m에, 그리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바꿔 쓸 거예요. m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를 잠깐 지웠다 다시 쓸게요. 여기를 가로를 다시 묶어줄 거예요.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여기를 m으로 놓고 여기를 r로 이렇게 놓고, r은 제곱이 됐을 테고, 그리고 나서 오메가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정의가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서 유명한 정의가 하나 나와요. 어떤 정의가 나오냐면,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나와요. 회전관성 정의라고 이렇게 쓸게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i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m의 r 제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회전관성 i로 이렇게 하나 놓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얘는 2분의 1, 여기를 i로 놨기 때문에 i, 오메가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했었어요? 운동 에너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뀐 거예요? 회전 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전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돼요. 회전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입자를 하나만 딱 놓고 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모델은 강체이기 때문에 여기를 i자를 붙여주고 속도도 i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입자가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고 그 중에서 똑같이 m의 i, r의 i 번째, 이거를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운동 에너지까지 구했어요. 선운동 에너지까지 구하고 나서 우리는 그때 여기서 어떤 걸 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선운동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치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했어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있으려면 도는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런 관계가 지금 아니에요. 고정된 회전축에서 이렇게 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눈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위치 에너지 얘를 눈할 필요가 없어요. 0이에요, 0.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여기다 써주면은 선운동일 때는 우리가 선운동일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mg, y가 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용수철일 때는 여기가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전운동일 때는 여기를 이렇게 회전운동이라고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회만 쓸게요? 아니면 회전까지 쓸까요? 회전운동일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눈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된 회전축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치 에너지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걸 논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본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걸 논했었냐면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쯤에다가 일률을 이렇게 쓸까요? 내려와서 그냥 여기다 쓸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일률이라고 하는 걸 논했어요.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P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 얼마나 했니? 라고 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빨리 일했니 하는 게 일률의 정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의 정의일 테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돼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힘은 일정한 힘이라고 한다면 이동하는 거는 거리기 때문에 R만 이렇게 남겨두면 돼요. 그러니까 힘은 밖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R 벡터꼴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공간 변화율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썼냐면 여기를 이렇게 썼겠죠. 힘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힘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의 정의는 점곱이 있을 테고 이쪽의 정의는 속도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V꼴로 이렇게 써준 게 일률의 또 다른 정의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션 모션일 때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힘을 가해서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R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시간의 변화량이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게 일률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에서 토크에다가 세타를 곱한 거로 스칼렛 프로덕트를 취한 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이라고 하는 거를 토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점곱이 있을 테고 R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D자는 지금 필요가 없고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세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토크는 일정한 돌림임일 테니까 밖으로 빠지고 여기는 이렇게 각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크는 여기에서 직접 쓰게 되면은 이게 힘은 토크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였었어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속도라고 하는 게 각속도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속도라고 하는 거를 점곱이 있고 이쪽을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뵀던 선운동일 때 여기가 선운동일 때,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회전운동일 때 일률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뒤에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직선의 운동, 힘의 운동, 그리고 일과 에너지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걸 공부를 했었었냐면 여기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량 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쳐줄게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선운동일 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는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P는 NV꼴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근데 이게 회전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각운동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각운동량은 어떻게 기호를 처리하냐면 P를 L로 써요. 각운동량은 기호가 L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바꿔주면 돼요? 질량은 회전관성 I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를 지우고 회전관성 I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L로 쓰면서 I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각운동량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각운동량에서 어떤 걸 또 하나 정의를 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그쵸? 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에서 보면은 힘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선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쓴 게 더 일반적인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돌림힘이라고 쓸까요? 돌림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돌림힘 타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이쪽이 운동량이니까 이쪽은 각운동량으로 쓰면 되겠죠. 각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실 때는 벡터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각운동량도 실제는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토크는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지금 벡터라고 하잖아요. 벡터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의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또 다른 정의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아래다가 운동량을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곱한 게 각운동량의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두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에서 시작한 모든 것들을 회전운동 쪽으로 다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거시화적으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약간 디테일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죠.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서 단위를 알아봐야 돼요.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변위는 미터였었어요.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터 퍼 초가 됐었어요.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미터 퍼 초의 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 각변위의 단위는 뭘까요? 여기의 각변위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라디안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차원이 없는 단위예요.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러면 여기 각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를 초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라디안 퍼 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말했지만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여기를 그냥 여기가 이렇게 써도 돼요. 라디안을 빼고 써도 돼요. 마이너스 1승 붙여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각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단위는 라디안 퍼 초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라디안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초에다가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써도 같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를 하나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를 알아봐야 되는데,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턴 미터가 되는 거예요. 뉴턴 미터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벡터예요. 벡터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한 가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줄로 여기를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참고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물체를 이동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단위가 어떤 거였어요? 이쪽이 뉴턴 미터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하고 같았기 때문에 뭐로 쓸 수도 있냐면 여기를 줄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에서는 뉴턴 미터로 써도 되고 줄로 써도 되지만, 여기 토크일 때는 토크는 벡터 프로덕트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는 실제는 이렇게 돼서 이쪽을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스칼라 프로덕트로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스칼라량으로 써도 되지만, 여기를 에너지 단위를 줄로 써도 되지만, 이쪽은 벡터기 때문에 절대로 줄로 쓰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을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지적을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어떤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 회전관성의 실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량차가 있을 테니까 질량을 잘게 잘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해요. 그리고 나서 모두 더해준 게 이게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실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일반화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여기에 입자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실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모든 입자를 다 더해줘도 돼요. M에 I꼴로 써주고 R에 I꼴에 제곱꼴로 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더해줘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일반화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 가지를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어떤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편리해요. 알고 있으면.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막대 모양을 회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막대 모양이 있고 여기를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킨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OM을 써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첨자를 COM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관성 모멘트를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회전시키는 이 축을 평행하게 움직였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 끝단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들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얘의 질량 중심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던 거예요. 이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알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평행하게 축을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회전 운동을 시킬 때예요. 바로 이랬을 때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식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쪽 관성 모멘트를 I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회전축을 변경했을 때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이동한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 모멘트 이건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물체의 질량 그리고 이동한 만큼의 평행 이동한 만큼의 길이의 제곱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유식이나 유식으로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를 생각을 해두면 편리해요. 여기를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돌림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쓴 거는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관성 질량 그리고 회전 질량 그리고 여기는 가속도 그리고 또 하나 각가속도로 써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칭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식에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걸 어디서부터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토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증명이라고 쓰고 나서 실제 토크타우는 I 알파가 나오는지를 볼게요. 그러면 토크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기하학적 구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R 크로스 F로 정의가 된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스칼라량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토크라고 하는 거는 R F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F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F라고 하는 거는 MA일 거예요. 여기는 MA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R에 M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에서 여기 각가속도에다 R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R 알파꼴로 이렇게 가속도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M을 먼저 써주고 R 제곱을 뒤로 쓸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알파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이만큼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회전관성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얘는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I 알파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식부터 시작을 해서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봐야 돼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더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I 오메가라고 우리가 선운동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었어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대로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각운동량 쪽 그러면 얘는 검은 색깔로 쓸까요? 여기는 증명이 토크인 거고 토크라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리고 이쪽은 증명인데 어떤 걸 증명할 거냐면은 이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증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P꼴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거는 우리가 각운동량을 배울 때 여기를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쪽도 크기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L이라고 하는 각운동량은 여기가 P꼴로 이렇게 쓸 테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또는 사인 파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직각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놓고 나서 원래는 여기가 사인 파이 꼴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90도라고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쪽도 여기가 90도라고 보면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이 있고 P는 얼마예요? P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MV가 되는 거예요. MV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바꿔 쓰게 되면은 여기는 RM이 있고 V는 어떻게 돼요? V는 이쪽에서 어디 있더라? 요 식에 의해서 R 오메가로 쓰면 되는 거죠.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놓고 나서 R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다시 묶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M이 있고 R 스퀘어가 있을 테고 오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회전관성의 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I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L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I 오메가 꼴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토크도 마찬가지인데 요 식에서 여기 있는 요 식에서 한번 이게 나오는지를 증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증명, 여기를 이렇게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 2번 증명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는 P는 MV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도 질량이 있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조식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운동량이 지금 M, R, 오메가 꼴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운동량으로 여기를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에 의해서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P에다가 R을 곱하면 각운동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R을 곱해요. 그러면 얘가 각운동량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R을 곱해주면 되는, 여기를 파란 색깔로 구별하기 위해서 파란 색깔로 쓸게요. R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각운동량으로 이렇게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각운동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MR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MR 제곱에 오메가가 있죠? 근데 이만큼은 관성모멘트 I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I 오메가 꼴로 뭐가 각운동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둘이 똑같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풀어 쓰게 되면은 어디 쓸 데가 지금 없네. 그냥 여기다가 증명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것도 저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은 힘에서 토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 이퀄 MA부터 시작을 한다면 F 이퀄 MA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R만 알파하고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음의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토크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토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R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빨간 색깔로 쓸게요. R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토크의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은 R을 곱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논리가 되겠죠. 토크 타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쓰게 되면은 M, R의 제곱의 알파 꼴이 되는 거고 이만큼은 I인 거니까 얘가 I 알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들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이 정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일 때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꼭 한번 기술들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제가 제시해놓은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꼭 여러분들이 몇 번 숙지를 해서 잘들 이해들을 해놓길 바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정도로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정도로는 아마 몇 번 정도만 따라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사고 실험으로 모델을 만들고 얘를 시각화를 시키고 그거를 기호 처리를 하는 연습 몇 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를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